여러분, 지갑 속 현금이나 은행 잔고가 돈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떠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돈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 돈이 알아서 계약을 처리하고 수수료는 거의 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심지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된다면 이게 무슨 SF 영화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금융의 국경, 이른바 디지털 프론티어의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이 새로운 개척 시대에 미래의 돈을 누가 거머쥘지 세 명의 강력한 주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혁신으로 무장한 개척자들, 질서를 잡으려는 정부, 그리고 기존의 영토를 지키려는 은행이죠. 이 셋의 경쟁 구도가 앞으로 금융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민간 개척자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란 뜻인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미국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딱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격이 널뛰는 다른 암호화폐랑은 다르게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럼 이걸 어디에 쓰냐고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힘입니다. 중간에 은행을 여러 곳 거칠 필요가 없으니까 해외로 돈 보낼 때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은행 없이도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탈중앙화 금융, 바로 디파이 시장에서는 거의 혈액처럼 쓰이고 있죠. 한마디로 낡은 금융과 새로운 암호화폐 세계를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요? 이건 정말 상상은 초월합니다. 전체 공급량이 무려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400조 원이에요. 게다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 개척자들의 힘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자, 두 번째 주자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뭐냐?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줄여서 CBDC라고 부릅니다. 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국가공인 디지털 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지폐랑 동전의 공식 디지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정부는 이 CBDC로 뭘 하려는 걸까요?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같은 걸 중간에 복잡한 과정 없이 모든 국민 계좌에 그냥 바로 쏴줄 수 있습니다. 즉시, 아주 정확하게요. 더 크게 보면 국가 간의 무역 결제 같은 것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나라 전체의 금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몇몇 나라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하는 나라들, 무려 137개국이 이 CBDC 도입을 지금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세계적 흐름이 된 거죠. 그럼 기존의 은행들은 이 판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들도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금 토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존 은행의 안정성과 블록체인의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이 예금 토큰은 특히 기업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백억 원이 오가는 기업 간 결제를 거의 실시간으로 끝내버리거든요. 거기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돈을 자동으로 보내 같은 스마트 계약을 돈 자체에 심어둘 수도 있어요. 토큰으로 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결제 수단으로도 당연히 쓰이고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미 현실입니다. JP모건의 예금 토큰 시스템에서 하루에 처리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원입니다. 하루에 말이죠. 이걸 보면 기존 은행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영토를 얼마나 진지하게 또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세 주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CBDC는 중앙은행, 그리고 예금 토큰은 상업은행이 만듭니다. 각각 대표하는 것도 다르죠. 자산에 대한 권리, 중앙은행에 대한 권리, 은행 예금에 대한 권리,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도 제각각입니다. 암호화폐 세계와의 연결, 국가 인프라 구축, 전통금융과의 통합. 정말 뚜렷하게 다르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렇게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 주자가 사실은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디지털 금융과 전통 금융이 만나고 충돌하고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 융합이라는 교차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술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디지털 결제가 처리되는 방식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왔던 기존의 결제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단계를 한번 보세요. 먼저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돈 보내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게 맞는지 검증하고 승인하고 거래를 처리한 다음은 마지막으로 돈을 최종 정산하는 이 5단계. 어때요?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든 CBDC든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쓰는 신용카드 결제든 모든 돈의 흐름이 똑같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결국 기술은 달라도 돈을 안전하게 옮긴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와, 이 그림 좀 보세요. 엄청 복잡하죠. 우리가 결제 버튼 한번 누르는 그 순간 사실 그 뒤에서는 소비자와 상점, 은행, 그리고 정부 규제 기관까지 이 모든 참여자들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무리 혁신적인 디지털 화폐라도 결국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기존의 이 체계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스템이 서로 닮아간다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공통의 규칙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디지털 국경의 법과 질서를 과연 누가 만들 것인가? 바로 글로벌 규칙 제정 경쟁이죠. 그리고 이 경쟁의 중심에 세계 금융의 두 거인 미국과 유럽이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미국은 민간의 혁신을 믿고 스테이블 코인에게 길을 터주는 쪽을 선택했어요. 반면에 유럽은 국가의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앙은행에 직접 나서는 디지털 유로를 추진하고 있죠. 목표는 같은데 가는 길은 완전히 정반대인 셈입니다. 과연 이 둘 중 어느 쪽이 미래의 글로벌 표준이 될까요? 이게 바로 지금 금융계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모든 경쟁과 변화의 끝, 그 종착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우리 지갑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미래를 멀티레일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멀티레일이 뭐냐면 마치 여러 개의 철도가 서로 막힘없이 연결되어서 어떤 기차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CBDC, 예금 토큰, 이 모든 다른 종류의 디지털 화폐들이 내 지갑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서로 교환되고 사용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규칙의 조화. 나라마다 법이 다르면 돈의 흐름이 꽉 막히겠죠. 글로벌 표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표준 디지털 신분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하려면 믿을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운용성. 처음부터 시스템을 설계할 때부터 서로 다른 화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민간의 혁신가들, 질서를 세우려는 정부, 그리고 기존의 강자 은행까지 이들이 만들어낼 수많은 새로운 형태의 돈,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하게 될 미래의 금융세계에서 결국 마지막에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새로운 세계의 규칙을 쓰는 사람이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며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